생각은 같아도 행동은 다릅니다. 무엇을 시작하든 끝장을 보는 사람. 이재명 성남시장 첫 자전적 에세이. 이재명은 합니다. 저를 믿어주는 국민이 계시고 함께 꿈꾸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에 저는 부러질지언정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이재명이 그려나갈 대한민국 희망의 지도. 이재명은 합니다. 위즈덤 하우스. 엄마, 나 가게 안 하고 싶은데. 너 가게 해봤니? 농축 만들어봤니? 인테리어는? 집기는? 일할 사람은? 운영은? 가게 자리는? 퇴근만! 너 돈 있니? 나는 요술램프 몬스터 셰프다.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마. 맛집의 맛을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어요? 맛뿐만 아니라 돈과 정말 모든 비법을 알려주겠노라. 야하! 이젠 걱정 고민 끝! 네이버 검색창에 몬스터 셰프라고 쳐주세요. 상담문의 02-458-8838 몬스터 셰프. 엄마! 가글 했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어! 그거 올리는 달 체크 가글이라 그런겨. 지금 쓰고 있는 가글 사용 후 확인해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 가글은 쉽게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고민을 넣어준 내 친구 쇼한 침대 쉴 침대가 고민을 들어준다고? 편안한 저자리의 친구 쇼한 침대 그렇게 편안하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나 포근한 느낌 오늘부터 내 친구 쇼한 침대 어디에 있다고? 딴지마켓에 있네.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서울 디지텍 고등학교의 곽일천 교장은 종업식에서 대통령 탄핵이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정치적 음모라고 연설을 해 문제가 됐습니다. 보수 진영은 그동안 전교조에 대해 학생들을 정치적으로 교화한다며 공격해왔습니다. 그 논리대로라면 곽 교장 개인의 정치적 편향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화하는 것도 비난해야 합니다. 그래야 일관성이 있죠. 그런데 전국 학부모 교육단체연합은 어제 이 학교를 찾아 전교조를 규탄했습니다. 발언은 곽 교장이 했는데 왜 전교조를 규탄하는 거죠? 그리고 전국 학부모와 오직 예수라는 깃발은 무슨 상관이고 왜 거기서 흔드나요? 게다가 성조기는 왜 같이 흔듭니까? 전국 학부모 교육연합이 기독교 계열인가요? 만약 그래서 그런 거라면 기독교 발원지인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는지, 한국 개신교가 칼뱅 교리를 대책 따르니까 칼뱅의 조국 프랑스 국기를 흔들는지, 그것도 아니면 실제 칼뱅에 사용을 했던 스위스 깃발을 흔들는지, 교회에서 성조기를 걸고 예배 봅니까? 이 기괴한 광경을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지입니다. 네, 어제 밤에 갑자기 새로운 전혀 기대치 않았던 네, 큰 뉴스가 나왔죠. 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것들 다 전해주세요. 네, TV조선 어제 보도인데요. 김정일의 장남인 김정남이요,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됐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단독 보도입니다. 이게 독살 당했고 여성 2명에 의해서 네. 택시를 타고 도망갔다, 이런 단독 보도였죠. 특종. 근데 저는 이 뉴스가 굉장히 좀 부자연스러웠어요. 어떤 점에서 부자연스러웠냐면 저도 궁금해서 이제 현지 언론 뒤져봤는데 일단 독살 2명, 독살의 여성 2명 이런 뉴스가 없어요. 전혀. 말레이시아 CID 범죄수사국 정도 되겠죠. 네, 여기 책임자 모마드 살레가 제가 지금 방송 시작하기 전까지 확인한 바로는 여행 서류로 봐서 김정남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정남으로 확정할 수는 없다. 근데 이 부분은 우리 정보당국이 더 정확할 수가 있어요. 이런 정보는. 김정남이 평소에 쓰던 여러 여권 중에 하나다. 네, 김철이라는 이름의 여권이 네네. 발견됐다고 하죠. 이런 건 우리가 더 빠를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독살과 여성 2명 부분입니다. 이 TV조선에서는 특정했잖아요. 여자 2명. 네, 그렇죠. 독살, 택시로 빠져나갔다. 막 그림도 막 나와요. 근데 이제 말레이시아 이 범죄수사국의 이제 현재까지의 공식 논평은 부검이 진행되지 않아 사인을 확정할 수 없다요. 네. 물론 나중에 이제 부검 결과가 나오면 독살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현재는 부검이 안 됐으니까 모르죠. 네, 오늘 부검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모르는 게 맞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은 이제 공항 의무실로 찾아왔는데 얼굴을 감싸고 어지럽다고 했고, 네. 거기서 병원으로 옮기다가 앰뷸런스에 숨졌다. 예, 그렇죠. 여기까지는 확인해 줬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발 뉴스, 그 TV조선 뉴스를 보고 거꾸로 이제 기자들이 물으니까 바늘은 발견되지 않았다. 독살이냐고 물으니까. 그리고 알 수 없다. 사망 원인을 부검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 뭐 스프레이설까지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현지 경찰 책임자고 CCTV도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보는 거란 말이죠. 여성 2명에 대한 정보도 전혀 없어요. 현지 경찰도 모르는 걸 TV 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저는 그게 뉴스입니다. 저한테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뉴스다. 한 가지 분명한 게 우리나라 정치 상황상 특정 정치 세력에는 매우 적절할 때 상황에 대한 뉴스이기도 하죠. 예. 자, 이 뉴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은요? 네,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새벽 2시 20분쯤 결정한 사항인데요.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삼성 이재용 부회장 영장 심사에 대한 부담감의 결과라고 봅니다, 이건. 특검이 잘해서가 아니고요. 아니, 물론 뭐, 네네. 보강도 됐겠지만, 예. 네. 진짜 메인 이슈는 이제, 어제 청구된, 네. 어제 청구된 결과가, 금요일날 새벽에 나오겠죠. 네, 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특검이 어제 구속영장 재청구했습니다. 네. 혐의도 기존의 뇌물공여, 횡령, 위증에다가요 2가지를 더해서 새롭게 추가된 재산 국외 도피, 범죄 수익 은닉 이런 것도 있거든요. 네. 결과가 아니라요. 영장 실질이 내일 오전 10시 반에 열리고요. 아마 결과는 금요일 새벽 혹은 그렇죠. 아침 정도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번 기준으로 보자면 뭐 새벽 4시 막. 예, 금요일 5시, 날 5시 정도. 예. 저희가 금요일날 방송하는 즈음에나 결과를 알고, 제가 이제 750원 걸었는데, 네, 기각될 거라고. 80% 이상의 확률로. 100%라고 하지 않은 이유는, 특검이 여기 올인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검사 포함 20명의 특검 검사하고 수사팀들이 나머지 재벌 수사를 포기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포기하고, 삼성 그 영장 재청구에 올인했거든요. 특검이 지금까지 보여준 수사력이 대단하잖아요. 근데, 한 사안에 올인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보강됐을 거라고 보거든요. 너무 많이 보강돼서, 이래도 기각할래 하고 이렇게 집어넣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20% 정도 상승했지만 워낙 부담이 큰 거라, 이걸 기각한다면 이제 다른 건 없죠. 기각해야 해서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80% 확률로 기각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나머지 20%는 너무나 봉황이 작용하기 위해서. 네. 만약에 발부가 된다면 저는 이 영장 실질 심사하는 부장판사가 앞으로 남은 판사 경력직을 걸고 하는 거라고 봅니다. 인생의 갈림길에. 네, 한정석 영장 전담 판사입니다. 네, 인생의 갈림길에 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분이. 자, 법조 인생의 갈림길에 선 거죠. 어느 쪽 길로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보강한 것 중에 일부 내용이 보도가 된 것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20% 말씀하신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인데요. 네. 네, 어제 SBS 보도에 따르면 삼성이 정유라 씨에게 말을 사준 비밀 계약서 있다라는 건 이미 전해드렸었는데. 저희가 어제 이제 해설해드렸죠. 해설. 이거 말 세탁이 아니다. 이건 최순실의 욕심이 이 정도라는 걸 보여주는 거다. 최순실 씨는 말을 자기 이름으로 소유하고 싶거든요. 네. 이게 이제 비밀 계약서가 있다는 보도는 어제 나왔고. 네네. 뿐만 아니라요. 네. 여기에서 합의서도 특검이 확보했다라는 SBS 보도입니다. 네. 계약서 있고, 회의록도 나왔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회의록. 예. 회의록, 화비서를 회의록이라 부르기도 하는데요. 삼성 쪽에서 작성한 회의록을 보면 최순실 씨와 약속한 내용을 최 원장 미팅 결과라는 제목으로 작성을 했고요. 그 내용을 보면 최순실 씨가 명마 블라디미르를 6개월 안에 매각 추진해야 한다라고 쓰여 있고요. 또 3자 계약을 통해서 블라디미르를 최 씨에게 사준 것을 숨기겠다라는 내용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 3자 계약이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삼성 소유로 명의로 돼 있던 말들을 이 말장사한테. 예, 덴마크 중개사는요? 네, 말장사한테 파는 형식을 취했지만 그 판 돈을 안 받았어요. 돈을 안 받고 최순실 씨가 말을 샀는데 돈을 조금만 주고 샀어요. 그러니까 현물로 말을 주고 그 차익만 낸 거니까 사실은 하나의 계약인 거죠. 그걸 3자 계약을 표현했고 6개월 안에 매각 이 조항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건 이제 회의록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네네.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돈 조금 주고 샀잖아요. 비싼 말을 30억짜리라는 말을 좀 얼마 주는지 모르지만 돈 조금 주고 샀잖아요. 6개월 후에 매각하면 30억을 다 받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부터는 돈이 완전히 세탁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돈 세탁이 되는 거죠. 네, 말 세탁에 이어 돈 세탁을. 그 앞 계약은 말을 주고 네네. 돈을 조금 내고 차익만큼만 내고 비싼 말을 자기가 가졌고 이제는 이 말 30억짜리를 팔아버리면 자기 30억이 들어오잖아요. 그 다음부터 사는 말들은 이제는 완전히 흔적이 없는 거 자기 돈으로 사게 되는 거죠. 그 단계를 담은 거죠. 이거 아주 치밀한 돈 세탁이다. 이 계약의 속성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구속돼야 되는 거 맞죠. 이런 회의록까지 나왔는데 계약서와 이것도 구속이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자, 관련 뉴스 또 있나요? 네, 이번에 또 메모지도 나왔다라는 건데요. 네. 검찰이 지난해 초 삼성전자 압수수색하면서요. 박상진 사장이 쓴 메모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거기에는 지난해 9월 달에 최순실 씨 독일에서 만나면서 쓴 메모인데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내년 대선 전 또는 정권 교체 시 검찰 수사 가능성,
검찰 수사 개시되면 우리는 자료 제출해야 함. 삼성 폭발적. 프로그램 일단 중지, 정보 소스 단속. 이렇게 써놨고요. 또 다른 메모에는 이렇게도 쓰여 있는데요. 말에 대한 욕심 그대로. 최순실 씨를 일컫는 말로 보입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이건 말 욕심 때문에 이런 계약이 나온 거라고. 말 욕심 그대로. 저는 칭찬받아야 됩니다. 말 세탁이 아니고 말 욕심 때문이라니까요. 예, 지난해 9월에 그렇게 난리가 났을 때도 불구하고 정말 참. 그때도 자기 명의로 말을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그전까지는 삼성전자 명의로 돼 있던 걸. 그래서 그런 복잡한 계약을 한 것이고, 그 다음 동시에 그러면서 돈 세탁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 구매할 때부터는. 최 씨의 말에 대한 욕심은 그대로다. 야, 이런 게 나왔는데도 구속을 안 한다는 게 말이 되라는 게.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뉴스공장에 출연한 최동욱 전 검찰총장에 관한 뉴스인데요. 최 전 총장에 대해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개업 신고서를 받아주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뉴스는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이거 특주시. 제가 굉장히 화가 나는 뉴스인데 왜 화가 나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어제 이제 최동욱 총장 인터뷰하고 하루 종일 검색어가 있었어요. 네, 굉장히 화제가 됐죠. 네. 네. 그 특검이 왜 연장돼야 되는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왜 구속돼야 되는지 제가 들어본 것 중에 가장 설득력 있는 네네. 인터뷰였고 재밌게 들었습니다. 네. 그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저도. 뉴스공장 인터뷰 역대 베스트3 안에 든다. 나머지 베스트2는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이거부터 일단 정해놓고요. 네네. 정말 그 정도인데 인터뷰가 끝난 직후에 계속 검색어가 막 1위도 올라갔다 했었거든요. 직후에 갑자기 최동욱 총장 변호사 못한다 이런 기사가 쏟아졌어요. 검색을 해보면 최동욱 이름 치면 이 인터뷰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기사가 최동욱 전 총장 변호사 못해 제목을 뽑아온 네네. 이게 나왔거든요. 하필이면 인터뷰한 당일날 아침에 같은 시간대에 그리고 결국은 포탈은 이 인터뷰 모텔을 메인 기사로 걸었어요. 저 인터뷰가 아니라. 이게 우연인가? 저는 아니라고 보는 이유가 있는데 간단히 정리하면 변호사가 되려면 변호사 등록신고서, 개업신고서 두 개의 서류가 네네, 그렇죠.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변협에 등록이 돼야 등록신고서, 등록이 돼야 변호사가 된다고 정해져 있어요. 최 총장은 지난 1월 달에 이미 1월 5일 날 서울지방변협에다가 이거 서류를 접수했어요. 서울변협은 소리 문제가 없으니까 대한변협으로 전달하고 대한변협은 한 달 동안 심사를 안 했어요. 안 하다가 우리 방송 있기 바로 전날 아주 우연하게도 전날 서류를 이상이 없다고 받았어요. 등록심사위원회에서 규정상 아무 거부 사유가 없다고 의결했다고 이제. 그래서 이걸로 법적 절차 끝낸 거거든요. 이 서류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가고 그리고 받아들여지고 끝이에요. 근데 다음날 아침 오전에 대한변협 회장 명의로 성명서가 나옵니다. 이게 이 뉴스의 출발점은 개인 성명서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개업 신고서를 반려한다고. 제가 화가 난 부분이 이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등록은 변호사 등록은 변협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등록이 됐어요. 의결을 해서 변호사 개업은 신고제입니다. 신고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허가 받는 게 아니라 접수되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두 가지 서류가 들어갔고 의결하면서 끝난 겁니다. 반려라는 절차 자체가 없는 거예요. 신고제도이기 때문에. 이게 허가가 아니에요. 허가. 서류가 미비하네요. 어쩌고저쩌고. 다 요건이 안 됩니다. 서류를 다시 보내서 반려 절차가 없어요. 신고하면 끝이니까. 다 끝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성명은 그러니까 하등의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겁니다. 이 성명을 낸다고 해서 변호사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법적 절차는 끝난 거예요. 그냥 회장 개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반대 쓰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완전히. 그런데 이걸 굳이 내요. 마치 변호사를 못할 결격 사유를 변협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이게. 네, 그렇죠? 물론 대한변협은 정관 예우를 이야기하고 있긴 아니, 3년 합니다. 반 전에 현 정권에서 잘린 정관 예우를 누가 해줍니까? 바로 전날 정상 등록을 해줬어요. 근데 바로 다음날 아침에 회장이 개인 성명을 낼 만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나. 그 사이 있었던 일이라고 뉴스공장에 출연한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하지만 그 새벽 사이에 있었던 일 뉴스공장에 출연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최동욱 총장이 특검 연장,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 방침 굉장히 설득력의 기사가 퍼져나가는 것을 적어도 이 변협 회장님 단위에서도 막으려고 했던 그런 목적이 아니냐. 그렇게 그 기사가 퍼져나가서 결국은 그 기사가 훨씬 더 많이 나왔어요. 예. 이게 너무 치사한 거 아닙니까? 그런 목적이라면? 저는 그렇게 추정합니다. 게다가 이 하창호 변협 회장님이 이번에 이제 고 김영환 다이어리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대한변협 회장 선거에 애국단체가 관여하도록 하라. 이 메모를 쓴 거기서 그 즈음에 회장이 된 분인데 애국단체가 관여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메모가 있었던 그 즈음에 회장이 된 분인데 이분이 이제 테러방지법. 네, 그 당시에 네, 그때 의견을 냈었죠. 변호사들의 의견 수렴을 하지 않고 대한변협 명의로 그냥 테러방지법 찬성 발표한다는 성명을 내버린 거예요. 예, 그 당시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변호사들이 항의하고 그래서 나중에 사과 성명을 했어요. 네, 본인이 개인 단독으로 변협 이름으로 내버렸다고.
근데 이번에는 맨 아래 성명으로 나온 건 이 출발이 성명이에요. 개인 성명. 맨 아래 보면 본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변협이 아니라. 이 차이가 큰 겁니다. 이 기사를 쓴 분들이 이 성명서를 확인했는지 모르겠어서 확인해봤어요. 맨 밑에 개인 명의예요. 대한변협의 회장 누구라고. 대한변협 이름이 아니라. 이게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 전날 밤에 다 통과되고 다 끝났고, 근데 법적 절차에도 없는 반려라고 혼자 성명 써가지고 내고 그 기사를 막, 야, 이거 너무한 거예요, 이거. 야. 우선 청취자 여러분, 이 방송을 들으시면 이 방송을 좀 퍼뜨려주세요. 이렇게 나오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더 널리 퍼뜨려주시고, SNS 써주시고, 페이스북에도 써주시고, 그런 노력을 해주시고, 저희 뉴스공장도 방법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났어요. 너무 치사하다. 이렇게까지 하는 건. 참. 그 영어에 저런 말 있잖아요. 무슨 분쟁이 생기면. 응? 개인적인 게 아니야. 응? 사감을 하는 게 아니야. 저희는 사감입니다. 이건 아니죠. 이거 반칙이죠. 그리고 기사 쓰실 때 좀 확인해 봐주세요. 성명서 딱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개인 명의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런 절차 없어요. 확인해 보세요. 반려라는 절차 없다니까요. 자, 하나 다음 뉴스는요? 네, 특검이 어제 박 대통령 대면 조사와 관련해서 현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고 밝혀서요. 관련한 대면 조사 협의가 재개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안 하신다니까요. 지금 하신다고 하는 지가 지금 열흘 좀 됐어요, 이제. 안 해요. 네. 제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안 한다고 했잖아요. 원래부터 할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원래부터. 네. 다음 순요? 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개성공단을 미얀마로 떠넘기려고 하는 정황이 보이는 안종범 전 수첩에 대한 시사인 보도가 어제 온라인에 나왔습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예. 미얀마하고 이거 대체공단, 개성공단, 이게 뭔가 흔적 있을 거라고 찾아보라고. 이게. 네, 찾았습니다. 찾았어요. 예, 예. 잘했어요. 이게 그냥 됐을 리가 없어요. 최순실 이코르 돈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지난번에 방심했다고 그랬잖아요. 말장수가 대통령 만난 거 그냥 인사하러 온 거라고 당신이 착각했다고 반성했지 않습니까? 최순실의 이름이 등장하면 돈 이거 생각하고 어디서 돈이 나오지 찾아봐야 돼요. 근데 미얀마에 개성공단 관련된 메모가 나왔나요? 어떻게 됐나요? 네, 안종범 전 수석이 VIP 지시를 써놓은 부분에 보면요.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한 달 후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박 대통령이 미얀마를 언급하면서 한인타운 조선과 함께 개성공단을 말했다라는 겁니다. 한인타운 조선 같은 경우에는요. 초기 최순실 씨가 구상했던 미얀마 K타운 모형입니다. 그렇죠. 네. K타운 모형인데 K타운하고 개성공단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개성공단 옆에서 써놨대요? 예, 이렇게 줄로 이어놓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이게 아마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토지 사용권에 주목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땅을 이런 식으로 대규모로 싼 값에 혹은 무료로 장기 불화받으면 그 정부로부터 그 땅만 가지고도 그 위에 공장을 짓게 하면 그다음부터는 사실 그야말로 땅 짓고 헤엄치기 몇십 년간 그랬잖아요. 최순실도 미얀마 이거 우리 자손대대로 먹고 살 사업이라고. 네네. 장시호 씨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게 이거예요. 땅을 불화받아서 가만히 있어도 되거든요. 공짜로 받았으니까. 뭘 짓기만 하면 그냥 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부지가 크면 공장 같은 게 들어오면 이제 대박이 나는 거죠. 최순실 입장에서는. 예, 실제로 지난해 10월 달에 보니까요. 코트라 본사에서 LH와 코트라 주체로 미얀마 진출 권한은 설명에도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저한테 놀라네요, 저는. 이런 거 뭐 나올 거라고 했잖아요. 더 나올 거에서 37번, 아니 39권짜리 종범 실력이 뭔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저는. 뭔가. 저는 오늘 어제 최동욱 관련 뉴스를 보고 정말 화가 났어요. 이렇게까지 하나. 새벽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겠어요. 새벽 사이에 무슨 일이 없었어요. 뉴스 공장에 아침 일찍 나온 것밖에는. 참네. 자,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나온다면 널리 퍼뜨려주시고 저희도 이제 방법을 찾아서 널리 퍼뜨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꾸로 더 많이. 실제로 정말 정관 몸값이라고 하는 게 1, 2년 정도거든요. 그런데 최 총장 같은 경우에는 물러난 지가 꽤 됐습니다. 그런데 3년 명목이 6개월이고요. 네. 전관예우라고 하는 게 전관예우를 예를 들었는데 전관을 줄 사람한테 물어봐야죠. 현 정권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잘린 사람한테 전관을 누가 줍니까? 말도 안 붙일 이유가 없으니까요. 네. 전관예우를 우려해가지고 변호사를 하지 말라는 개인 의견이에요. 개인 의견. 반려라는 절차가 없어요. 그걸 무슨 공식적인 것처럼. 자, 흥분했어요 제가. 시사인의 예,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 여러분, 골반이 삐딱하면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에도 역시 바디로직.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굶고 뛰고 땀 빼고 다 해봤다. 그래봐야 소용없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아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하셨다고요? 보험은 너무 어려워요. 걱정 마십시오. 마이보험 체크가 도와드립니다. 1800-7917 마이보험 체크로 지금 전화주세요. 1800-7917 이미 가입한 보험이나 신규 보험도 가장 좋은 조건을 체크해서 찾아드립니다. 인터넷 한글 주소 마이보험.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아이디 검색 마이보험을 친구 추가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나라를 생각합니다. 이효운의 나라 걱정. 자, 오늘 정말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 이혜훈. 왜냐면 지지율도 떨어지고. 저희 지지율 오를 거예요. 잘못하면은, 당도 막 해체한다고 하고 막 정당 해체할 말도 했었어요. 누가요? 우리가 아니고 우리가 저쪽 보고 하라 그랬지. 아니, 대표님이, 정 대표님이 만약에 탄핵이 기각되면 우리는 정당성을 잃었기 때문에 당을 해체하겠다고. 근데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갔던 게 정명국 이제 저희 인터뷰에서 대표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상하네. 우리는 분명히 의원직 사퇴만 우리가 의견했는데 의견하지 않은 말씀까지 막 하시네. 저랑 인터뷰하다가 제가 막 이것저것 따지니까 우리 진심을 알아달라면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낚였구나. 아니 우리 김어준 앵커는 완전히 사회자님은 맨날 그렇게 사람 낚는 게 업이면 어떡하셔요. 제가 이름이 어쩌가 들어가죠. 어부예요. 어부. 네. 자, 이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 지금 대변인 하시던 장 대변인. 네. 장 대변인이 사실은 막 PT를 올리면서 계속 잘 나갔죠. 그리고 특검 연장해야 되겠다고. 아니, 그리고 청문회에서도 상당히 압박했죠. 그래서 많은 중요한 진술도, 의미 있는 진술도 얻어내고. 뭐라고까지 했냐면, 특검 연장, 만약에 황교안 대행이 안 해주면, 본인이 바른정당 전원에 서명을 받아서 특검 연장 본인이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굉장히 공개적으로 강력하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한 다음날, 갑자기 사건이 터져가지고, 하루아침에 의원직 사퇴까지 몰려가는데, 저는 이제, 오랫동안, 새누리당, 지금은 이제, 한국당이죠. 네. 자유당이죠, 뭐. 네. 자유당이라고 하시니까, 요 시간만큼 그럼 자유당이라고 같이 부르겠습니다. 네. 원래 이제 불러달라고 하는 대로 불러주는 게 맞긴 한데, 한국당은 좀 이상해요. 미국당 있나요? 아니, 대한민국 전체가 자기들 같이 얘기하니까, 그건 좀 적절치 않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일본당, 이거 없잖아요. 그걸 또 사용해도 된다고 또 허락한 기관은 또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진짜 이상한 거예요. 한국당 하면 우리 모두가 그 당 당원 같잖아요. 말레이시아당. 5천만 국민이. 5천만 국민을 그 당 당원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찬성 아닙니다. 그건 그 당의 노림수죠. 야간. 여기서는 그러면 자유당이죠. 예. 의원님 어디에 따라 자유당을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는 게 저의 취미였고 오랜 세월 쳐다봤는데 장재원 의원은 지나치게 절묘한 타이밍에 이렇게 가시는구나. 그리고 다들 이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그 트위터에 올린 친구들의 글인데 이 사람 저 사람이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모든 친구들이 한꺼번에 거의 총 걸기를 타이밍 맞춰서 잘했을까? 그건 상당히 일어나기 어려운 가능성 제로 이벤트 아니에요? 다들 이제 여의도 또 참새들 얘기를 하면 이거 뭔가 정보를 쥐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보기도 빅브라더 같은 존재인 사정기관이 딱 기다리고 있다가 터뜨렸다 보내려고.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들 해요. 여의도에서는. 심지어 언론인들까지도 밥 먹은 데 가니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정확한 이름이 어디죠? 그건 또 얘기하면 또 그 기관이 우리 아니다. 그런 이름 앞에 한자가 들어가는 것 같긴 한데. 국자가요? 그런 국방일보? 이제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의도에서 심지어 언론인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제 식사 자리에 갔더니 언론인들 한 5-6명이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람 마음이라는 거는 다 비슷하구나. 뭔가 이상하다. 장재현 의원이 국방일보에 의해서 하여튼 국자 들어가는 기관에 의해서 한 설이 있죠. 예. 그런 설들이 파다하다. 지금 파다해요. 아니 그리고 장재현 의원의 경우는 보면 아이를 기르는 부모 입장에서 보면 부모도 놀래가지고 지금 멘붕인데 이제 거기다가 대고 사퇴하라 이런 얘기까지 본인이 이미 먼저 그 얘기가 터지자마자 온갖 직함에서 이제 내려왔잖아요. 대변인도 내려놓고 부산시당위원장도 내려놓고 이제 그리고 본인은 이제 아이를 먼저 정상화시키는 게 우선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아이와 시간을 보내면서 아이가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도록. 부모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이게 굉장히 지나치게 절묘한 타이밍인 거죠. 절묘한 타이밍이죠. 그러면서 바른정당이 가장 활발하게 입장을 표명하고 이제 막 들라 그러는데 또 누가 날개를 꺾었어요. 공세적으로 이제 그 자유당을 압박하던 그리고 입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더더욱 언론 노출이 바른정당이 줄어드는 효과를 안 그랬으면 장재현 의원 오늘도 아마 인터뷰 저기 했을 텐데 저기 인터뷰 요청해도 이제 당분간은 못 나온다고 거죠. 스스로는. 예. 근데 어쨌든 어떤 기관이라고요?
사실- 모든 정보를 들여다보는 기관이 아니냐. 그런 정보기관의 작업의 결과가 아니냐 하는 의구심들을 여의도에서는 가지고 있다. 다들. 이 사람 저 사람이 그냥 입 모아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요. 맞아요. 오랫동안 들여다본 사람들은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너무 지나치게 절묘한 타이밍이고. 그리고 그건 굉장히 이제 사적인 정보인데 그 뭐 한 사람이 한 것도 아니고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의구심을 가질 만하고. 두 번째로 제가 같이 오늘 꼭 얘기해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거예요. 저는 이제 지난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최근에 자유한국당, 자유당의 그 행보가 좀 이상하다. 어떤 의미에서 이상하냐면 갑자기 야당에서 요구했었어야 하는 헌재 판결을 무조건 결과에 상관없이 승복한다는 요구, 그걸 서약서로 쓰라고 무려. 이거는 예전에는 바른정당이 새누리당한테 요구했던 거예요. 요구하고 계속 얘기해도 들은 척도 안 하셨어요. 네, 그때는 계속 바른정당이 새누리당에다가 승복해라. 그러니까 이제 선언하자. 예. 그리고 합의하자. 예. 선언을 국민 앞에 발표하자. 우리 합의해서. 그렇게 얘기해도 꼼짝도 안 하더니. 그렇죠. 지난달까지만 해도 바른정당이 새누리당이 요구했던 건데, 왜냐면 이제 인용될 거라고 다들, 이 정도인데 어떻게 인용이 안 될 수 있겠냐고 생각했었고, 저희는 사실 뭐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그건 헌재가 판단할 몫이지만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나도 둘 다 승복하자였거든요. 그건 이제 표면적인 명분이고, 실제는 인용될 거라는 생각에. 거의 미륵간신법으로 보고 계시네요. 근데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에다가, 새누리당이 갑자기 지난주 역전돼가지고 새누리당이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자유한국당이죠, 이제. 자유당이죠. 자유당이 갑자기 뭐 요구하고 요구하는 걸 말씀하신 대로 넘어서서 문서로 이거를 뭐 서약서로 쓰잖아요. 쓰자. 그다음에 막. 그런 말을, 거기 동의하지 않는 대선 후보들은 나올 자격도 없다는 게 막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아니 대선 후보들 우리 바른당이 제일 먼저 유승민 후보가 얘기했잖아요. 대선 후보들 모두 모여서 이거 승복한다는 선언하자 했을 때는 그쪽에 9명인가 10명인가 지지율 거의 0%에 가까운 사실상 0%에 9명인가 10명인가 뭐 대권 주자가 계신다는데 그분들 한마디도 답이 없었어요. 그때는요? 네. 그때는. 아니 불과 얼마 전까지 답이 없는데 이게 갑자기 확 바뀌었단 돌변했어요. 말이죠. 그렇죠, 네. 저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여의도에서 말이 많아요. 잠깐만요. 왜 그럴 거냐. 그렇죠. 저도 그래서 이틀 연속으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모르는, 그들만 아는 정보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 그거에 근거하여 뭔가 자신을 얻은 거 아니냐. 이게 제 이제 추정이었어요. 왜냐면, 그러지 않으면, 그렇게 전제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행보 아니냐, 이게. 왜 이렇게까지 자신있게 나오는 거냐. 생각해 보시면요. 그 서약서를, 이제 보십시오. 탄핵이,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탄핵이, 인용됐어요. 새누리당한테는 굉장히 나쁜 뉴스죠. 그러면 대선 후보들도 다 서약하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그 걱정이 돼서 서약을 하라고 그랬다면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들이 길거리로 나갈까봐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다른 당 후보들도 사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당 후보는 안 나가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이 경우를 상정하는 건 아닌 거예요. 탄핵이 그런데 기각이 됐어요. 그럼 다른 당 후보들하고 쏟아 나올 거니까. 새누리당한테 좋지만. 그 사람들이 나오면 80% 국민들이 그 인용을 원했는데 기각이 되면 다 같이 난리가 날 거잖아요. 그거를 막으려고 했다. 그거는 말이 되죠. 아니 그럴 가능성밖에 없는 거죠. 그 그렇죠. 반대의 가능성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새누리당이 뭘 믿고 그러냐는 거죠. 제가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도느냐? 좀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최근에 한 지난주 말쯤부터 소위 공중파라고 불리는 우리 방송들 있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출연을 하러 가면 막 국장님들, 본부장님들 이렇게 굉장히 고위직들이 나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탄핵이 통과가 안 된대요. 무산이 된대요. 막 이런 정보를 얘기해요. 기각된대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어디서 그런 거 정보를 얻으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이제 뭐 어디서 들었다 이렇게 아니, 저 얘기하고. 주세요. 어디서요? 근데 그건 그다음에 얘기를. 그분들이 입으로 어디서 들었다는 얘기는 안 하는데 네. 그분들 얘기는 7명의 헌재 재판관 지금 사실 8명인데 이분들은 3월 13일을 넘긴다는 걸 거의 확실시하면서 얘기를 해요. 3월 13일이 넘어가면 7명만 남잖아요. 그렇죠. 7명 중에 2명을 대통령 측이 확보했다. 확보했다. 심지어 이름까지 얘기해요. 누구누구 K모 A모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잠깐만요. K모? A모 L모요? A모 그렇게 이제 두 사람을 확보를 확실히 했다. 대통령 측이 그렇게 청와대가 얘기하더라.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래서 아니 왜 청와대가 이런 얘기를 방송사 간부들한테 하고 다니지? 했는데 여의도 돌아오니까 무슨 얘기냐면 청와대 행정관들이 각계각층에 퍼져서 방송국에도 찾아가고 심지어 우리 당에도 오고 정치인들도 만나고 국회도 얘기를 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이게 거예요. 청와대 말입니까? 청와대 말이죠. 청와대 행정관들이라고 하니까 현직 행정관. 그러니까 들은 사람들이 하는 말은 나는 청와대 행정관 누구에게 들었다면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서 그 두 사람 이름까지 얘기를 하면서 두 사람 확실히 확보했다. 그런 얘기들을 한다는 이게 거예요. 그러니까 저작거리에서 들었다거나 뭐 찌다시발 뉴스가 아니라 나는 청와대 행정관 모모에게 이야기를 들었다. 뭐라고 들었냐면 두 사람의 이름과 함께 확보했다고. 예, 그런 얘기가 돌아다닌대요. 그러면서 언론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심지어 의원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또 믿는 사람도 있고 갸우뚱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설왕설래 시끄러워요. 그것도 카더라 아니냐며. 예. 근데 이제 그 왜 청와대 행정관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지야 뭐 의도는 빤하지만 네. 근데 그게 과연 사실이냐 아니냐 A모 K모가 진짜 자기들은 탄핵을 무산시킨다.
반대 입장을 낸다 탄핵에 이런 것을 과연 얘기했을 리가 있냐? 둘 중에 하나죠.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이런 뉴스를 퍼뜨려서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정보를 끌고 가려는 의도가 있거나 그렇죠? 근데 이제 헌재 재판관들은 고도로 훈련된 분들이에요. 네. 갑자기 헌재 재판관이 된 무슨 병아리 초년생들이 아니잖아요. 네. 자기 평생의 이 커리어를 재판에만 어떻게 보면은 재판에서만 싸우신 분들이라 네네. 절대 재판을 어떻게 할 거다 하는 결과 얘기를 자기 가족한테도 안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 분들인데 누군가한테 확실하게 얘기하기 근데 그런 어렵죠. 분들이 뭐 당연히. 청와대에 얘기했을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게 첫 번째 의구심이고 합리적인 의구심 맞고요. 그러니까 청와대 행정관 몇 사람이 그런 뉴스를 언론과 여의도에 의도적으로 퍼뜨려서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보를 끌고 가려는 그런 제스처다. 라는 설이 굉장히 다수설이에요. 다수설이고 저는 그 다수설도 일리 있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청와대 행정관의 존재는 확인된 거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나는 그 사람한테 들었어라니까. 그럼 그런 행위는 있는 건데 그러면 이런 설도 가능해요. 실제 어떤 경로로 확인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계속 궁금했던 건 그거예요. 정말로 그런 걸 확인했다면 어떻게 확인했냐 물어봤냐. 아니면은 예를 들어 자기들끼리 이제 헌재 재판관끼리 회의도 할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걸 예를 들어 그 공간을 이렇게 불법적으로 도청을 한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유추했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단서나 힌트를 가지고 하는 말인 가능성과 아무 단서도 없는데 본인들이 추정하기에 본인들이 근데 저는 1번이냐 2번이냐 1번일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게 그래서 저희가 그 두 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궁금하잖아요. 저희도 네, 과연 그렇죠. 그런 말을 하셨을 뿐인가. 네. 근데 이제 이 분들을 헌재 재판관이 되도록 추천한 사람이 있잖아요. 네. 추천한 사람한테 직접 들었는데 네. 내가 이 A모를 추천했다. 헌재 재판관이 되도록. 네. 물론 국회에서 우리가 이제 투표를 하긴 했지만 네. 추천을 한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가깝고 평생 알고 너무나 그 속속들이 잘 알고 그 사람 속은 내가 다 잘한다. 그리고 최근에도 만나고 있다. 근데 그 사람이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다. 자 그런 저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네. 있어요. 네, 저는 또 다른 얘기도 들은 건 있긴 있어요. 원래 이럴 때 온갖 이야기가 난무하긴 하죠. 근데 이제 결론은 제가 생각하는 네. 추후로는 뭐냐면 헌재 재판관들이 그렇게 어린애가 아닌데 자기가 뭐라고 판결을 할 건지 찬성인지 반대인지를 얘기했을 리도 없고 그게 청와대로 흘러갔을 리도 없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그 내심이라고 이제 가까운 사람들이 지인들이 얘기하는 거는 탄핵 찬성이라는데 왜 이런 어이없는 소문들이 퍼지면서 이게 영향을 미칠까? 왜냐하면 탄핵이라는 게 잘 아시면 정치 재판의 성격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탄핵을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지면 탄핵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탄핵을 반대하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일종의 그러니까요. 작전이 아닐까. 그게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저도 생각해요. 가장 합리적인 추론이고 그럴 법한데 제가 그렇게 단정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대목은 뭐냐면 이쪽은 재판의 결과가 사형 혹은 무죄 중간이 없어요. 그리고 재심도 없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판결에 따라서 이 정치 세력 전체가 해체될 수도 있는 거예요. 공중분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우리 국민들 보니까 뭐 그렇게 어이없는 일을 하신 분들인데도 13% 15% 지지하고 계시던데요. 뭘 공중분해가 되겠어요. 근데 그 지지율에 멈춰 있을 가능성이 높죠, 앞으로도. 어느 나라나 어떤 국적인 멘탈리가 있는 지지층은 그 정도 있어요, 실제로. 나치나 파시스트도 그랬으니까. 항상 10몇 프로에서 20% 가까이 국민들은 이쪽 끝에, 나머지도 이쪽 끝에, 대부분은 가운데 있죠. 근데 그분들의 지지율이 그 정도에 멈춰 있을 만큼 본인들은 정권을 잡고 정권을 창출했던 그러니까 본인들이 다수라고 생각하는 세력인데 이게 만약에 탄핵이 인용됐다, 탄핵이 이제 통과됐다 그러면 정치적 상황선거랑 마찬가지 이번 대선에 있어서는. 그런데 그거를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하고 있다? 이거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행위거든요. 물론 노력은 하겠지만 네. 이미 그분들도 마음 접은 지 오래됐어요. 지난 연말에 저희가 뭐 당을 나오니 많이 한참 논란이 있을 때 그분들끼리 이제 40몇 명이 모였다고 발표한 일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나온 얘기가 아주 그냥 공공연하게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왔잖아요. 거기서 보면 이제 친박 좌장이라고 불리는 뭐 모씨가 우리는 어차피 정권 잡을 수도 없고 우린 대권 주자도 없다. 꿈 그때 깨라. 그게 12월 달 얘기고요. 네. 지금 마음이 1월, 바뀌었어요? 마음이 바뀐 행보. 뭔가 태극기가 좀 나오고 그때는 5% 4%밖에 안 된다는 대통령 지지율밖에는 몰랐는데 이제는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이 13% 15%다. 막 태극기가 몰려 나온다. 하니까 이제 이분들이 마음이 슬슬 동하기 시작했다는 건가요? 탄핵 반대 지지율은 그때는 지금이랑 똑같아요. 여론조사에 똑같죠. 보면 13에서 15 사이에서 변한 적이 없고요. 탄핵을 해야 된다는 지지율도 변한 적이 없죠. 79, 80에서 변한 적이 없어요. 그냥 이 지지율은 변한 적이 없는데 환경은 변한 적이 없는데 민심은 오로지 이 새누리당의 태도는 바뀌었다는 거예요. 마음을 비웠다가 가만 생각하니까 이게 아닌 게 비어? 아니, 자신감을 얻을 단서를 얻은 게 아닌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제가. 모르겠는데 많은 국민들 밤에 잠이 안 오시겠어 이 방송 들으면. 그건 정말 80%의 국민들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는 뉴스라 그걸 믿고 싶지 않죠. 하지만 보고 싶지 않은 일도 세상에 원하는 대로 안 돌아가잖아요. 보고 싶지 않은 것도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여기서 오늘 한 가지 나온 뉴스는 청와대 행정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 하고 다닌다.
물론 뭐 개인 생각이라며 만약에 그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을 특정해서 혹은 여러 사람을 특정해서 당신이 그런 말 했냐 그러면 아니 내 생각이 그렇다고 이렇게 말하겠죠. 아마도. 하지만 적극적으로 하고 다닌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많은 경우에 주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붙잡고 물어보면 내 생각이 그렇다라고 얘기하거나 또 제가 들은 건 그래요. 찌라시를 봤어요. 뭐 취재해본 바론 그래요. 물론 취재하는 게 업이 아닌 사람이지만 그럼 할 말이 없어요. 자, 요 두 가지 제가 가장 궁금했던 건데 좀 더 계속 알아보시고요. 네. 장재현 의원의 국방일보 건도 계속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유승민 의원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유승민 의원이 그분이 가진 역량을 보자면 훨씬 더 치고 올라가야 될 잠재력이 있는 분인데 묻히고 올라간 것은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전략적인 이제 실패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보기엔. 뭐 우리가 잘못했다 또는 우리가 더 잘해야 된다. 물론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이제 원흉은 누구냐면 소위 자유당이에요. 자유당은 끊임없이 지금도 지난 며칠 전에 있었던 태극기 집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해요. 뭐라고? 계속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유승민 배신자, 유승민 배신자를 처단하라 막 이런 얘기를 한다는데 근데 왜 배신자냐고요? 배신자가 아니죠. 대통령이 잘못하는 거를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 지금 배신이라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배신이라면 사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그런 정치적 공격을 받지 않는 정치는 없어요. 근데 굉장히 그 집요하게 악랄하게 페이크 뉴스를 대량으로 살포하면서 지금 거의 1년 이상을 그렇게 낙인 찍어 오고 있어요. 물론 근데 민주당을 지지하는 야권 성향의 지지자들은 당연히 이제 야권 후보들을 지지하죠. 근데 사실 이제 유승민 후보를 지지할 만한 성향이라는 거는 중도 일부와 보수밖에 없는데 보수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이 사람은 절대 청산 대상이야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도 있어요. 뭐냐면 유승민 의원이 이제 보수 후보 단일화를 너무 일찍 치고 나가다 보니까 뭐 나중에는 그게 전략적으로 이제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럼 나중에 합칠 건가? 그런 얘기 네.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거 왜 이렇게 일찍 얘기했냐면서 전략적인 실패라고 저는 봅니다. 자신감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저쪽 새누리당 지지층을 끌어올라고 그런 것 같은데 거꾸로 바른정당 지지층 그쪽을 뺏긴 거 어차피 합칠 거니까 그럼 형님한테 가야지 이런 이미지를 준 게 아닌가. 어차피 합칠 거라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다들 오해하신 거고. 오해지만 그런 이미지를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오해받게 한 거는 저희가 좀 돌아볼 대목인 것 같아요. 많이 돌아보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제 그 말을 한 진이는 네. 어차피 탄핵이 통과되고 나면 탄핵 당한 정당에서 후보를 낼 수도 없고 내서도 안 되고 결국은 나밖에 남지 않잖냐 이 얘기였거든요. 보수 진영에서. 예. 근데 아직 탄핵이 안 됐고 새누리당은 거꾸로 자신감을 가진 이 상황에서 일종의 김치국. 문재인 전 대표 김치국 마시지 말라고 막 그러잖아요. 네. 이제 공격할 때. 네. 아니 벌써 대통령 된 듯이 굴지 마. 비슷한 거예요 그거. 하여튼 뭐 작은 김치국 마신 겁니다. 저희가 이제 돌아볼게요. 아니 그래서 앞으로는 전략 좀 바꿉니까? 왜냐면 이게 뭔가 학기정이 안 나오면은 바른정당이 보수정당으로 상대적으로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주목을 못 받아요. 장재현 의원도 지금 했죠. 근데 나오게 됐죠. 저는 이게 이제 뭐 너무 낙관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탄핵이 결론 나는 건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네. 한 달 후면은 이 정치 지형과 지지도 구도가 완전히 그냥 천지개벽하게 바뀔 겁니다. 그건 그래요. 네. 그건 그래요. 그러니 저희가 너무 그렇게 조급해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때 보죠. 조급해 하자는 건 아니고 저는 네. 긴장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네, 그러겠습니다. 새누리당 계셔보셔서 그리고 본인이 직접 당해보셔서 알잖아요. 한 번 찍어서 아, 집요해요. 그러니까요. 그거 아시면서 그러세요. 집요하고 그다음에 페이크 뉴스 정말 잘 만들어요. 전문가들이 붙었어요. 저도 봤는데 네. 이거는 아마추어들이 하는 수준이 만든 게 아니라 정말 뉴스를 만들 아니 정도의 생산 공장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생산 공장도 있고 공장 어딘지 아세요? 제가 짐작하는 데는 있지만 또 얘기하면 그분들이 또 장재현 의원처럼 또 저도 보낼까봐 그래요? 짐작하는 데가 어디예요? 그분들과 관련된 것이죠. 페이크 뉴스를 만든 방향성이 일정하잖아요.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 무죄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는 것들은 위헌이다. 그러면 심지어 그 페이크 뉴스는 특검도 위헌이라 즉각 해체해야 된대요. 모두의 유연이 근데 그게 박한철 헌재 소장이 인터뷰에서 얘기했다고 페이크 뉴스를 만들어서 보내요. 생자명이 거짓말. 제 말은 거기 어딥니까? 거기 혹시 우리나라에서 제일 힘센 곳이 어딘지 생각해 보시면 되죠. 이런 걸 마구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는데도 누구도 지금 국방일보예요? 제가 이 페이크 뉴스 너무 심각해서 몇 개를 이제 경찰서에 제가 신고를 했거든요. 이거 처벌해 주세요. 사람 잡아서. 그랬더니 국방일보는 농담이고 뭐라 어딥니까? 그러시냐면 의원이 뭐 이런 것까지 신고하고 그러세요 하고는 그냥 치워버리더라고요. 이거 어딘데요? 그렇게 경찰이 움직일 수 있는 데가 어디겠어요. 많죠. 이혜원 의원입니다. 예. 3부에서 뵙겠습니다.